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한국 GM 조기 정상화와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 걸기 대회가 지난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62개의 인천 지역 경제, 시민단체 회원 3천여 명은 이날 한국 GM 노사는 대립을 멈추고 상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선지원, 후경영실사와 한국 GM 협력업체 지원, 부평공장의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GM이 국내에서 철수할 경우 연간 생산 손실분 30조 9천억 원, 부가가치 손실분이 8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임실군 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보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확장하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섭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유통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의 방향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설물은 존치하고 불합리한 시설물을 재배치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증평구는 지난 18일 증평체육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의 상호 친선 교류와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참석한 장애인들 모두 함께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사에서 홍성열 군수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식 산업의 정책 방향을 생산 중심에서 환경 친화 중심 전환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어업재해 대응 능력을 높여 첨단 스마트 혁신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요. 도는 친환경 양식을 위해 올해 3개 사업 분야에 114억 원을 투입하고 저탄소 양식 환경을 조성해 유류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9억 원을 들여 육상양식장 40개소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고 연간 4,5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저귀, 화장지 등 10개 품목이 위생용품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관리대상 품목이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고요. 업무소관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는데요. 대상 품목은 세척제, 행군 보조제, 화장지 등 19종입니다. 전라남도 여수 안심산 유원지에서 라이딩용 카트로 트랙을 내려오는 신나고 짜릿한 레포츠 루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로 탑승자가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여수시는 220억 원 규모의 루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 협약을 지난 18일 유심천 온천 리조트와 체결하고 루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루지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120명의 신규 고용과 원도심 중심의 관광 거점을 화양반도까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 현장의 특별 점검 등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인데요.
또한 무인 항공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 관리 방안을 공유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어진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녹색옷을 입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비와 설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로 인해 건물 외피 성능부터 노후 설비를 개설해 냉난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